오늘은 한글책 독서 이야기를 할게요. 8살 1학년에 읽기 좋은 책들을 몇 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읽는 임석재 옛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조는 물고기님 글을 봤더니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래요. 인류의 지혜가 거기 다 들어있답니다. 다만 옛날 이야기에는 그 원형이 잘 살아있어야 하는데 시중에 나오는 책들에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형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호랑이가 엄마를 결국 잡아먹잖아요. 그게 원래는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팔, 다리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먹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오누이를 속이고 방에 들어와서 엄마인 척하면서 오누이 동생 갓난아기를 잡아먹으면서 손가락을 씹어먹는다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런 게 어른들 눈에는 애들 보여주기에 너무 잔인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책 만드는 사람들이 아이들 책에서 그런 내용을 다 빼버렸는데 사실 그게 옛날 이야기의 정수래요. 그 부분이 바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빼버리면 이야기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형이 잘 살아있는 옛날 이야기 책이 뭐가 있나 검색해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의 원형을 그대로 들려주자는 문제의식 자체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이 임석재 선생이 평생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옛 이야기를 채록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들용으로 쓴 책을 손녀분이 조금 정리해서 다시 출판한 책이 있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구전동화 쪽에는 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집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7권 세트를 전부 구입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콩쥐팥쥐 같은 옛 이야기는 상권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책들이 출판사의 권장 연령은 초등 고학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만 쓰던 어려운 말이나 한자어가 많고 내용도 아무래도 원형에 가깝다 보니까 슬프고 잔인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한창 재미있게 들을 때가 초등 저학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콩쥐팥쥐 이야기 읽어보면 짧은 동화책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무서워요. 다만 잔인한 내용을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게 걱정되시는 분은 우선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덕 선생의 너하고 안 놀아라는 책입니다. 현덕 선생이 월북 작가여서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1930년대에 문단에서 손꼽히던 아동문학 작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동화 중에 세대를 이어가면서 수십 년 넘게 읽혀온 작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근현대사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식민지에 전쟁도 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랬는데 아동문학에 공들일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참 소중해요. 서양식 표현에 물들지 않은 고운 우리말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문장의 구조나 어순도 요즘 쓰는 말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게 익숙해지면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품은 아이가 혼자 읽기에는 어렵습니다. 배경이 1930년대잖아요. 요즘 쓰지 않는 말도 많이 나오고 새끼전차, 싸전가게, 기름장수, 고무신 이런 거 엄마인 저도 책에서만 본 것들을 21세기에 태어난 8살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 몇 장을 읽어내는 게 이 책의 가장 어려운 고비입니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아이한테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박물장수가 뭐고 뒷간이 뭐고 하다 보면 앞부분에 몇 장만 지나도 모르는 말이 확 줄어들어요.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현덕 선생의 아이들 심리 표현을 보면 서양 작품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공감대가 있어요.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안 그런 척, 센 척 애둘러 말하는 거 있죠. 그리고 딴청 부리듯이 툭 한마디 던지는데 사실은 속마음은 엄청 부럽고 샘나는 거. 그런 장면이 이 책에 많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를 다 짚어줘요. 아놀드 로벨의 책은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있죠. 저도 유명한 고전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직접 읽어보니까 고전은 역시 다르구나 싶었어요. 일단 내용이 훌륭하죠. 아이들 책은 읽혀보면 알아요. 아이들은 반응이 얼굴에 다 나오잖아요. 이 책은 손뼉을 치면서 공감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아놀드 로벨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림까지 잘 그려요. 장면마다 나오는 부엉이 표정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고 자꾸 바라보게 돼요.
미국의 유명한 아동문학상 중에 뉴베리상은 내용을 보는 거고 칼데코상은 그림해주는 상인데 이 작가는 그 두 가지 상을 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받았더라고요. 개구리와 두꺼비 시리즈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중에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집 둘째가 좋아해서 여러 번 읽어줬고요. 저는 집에 있는 부엉이라는 책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손님인데 예스24 사이트에서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집 애들은 이 책 중에 위층과 아래층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까마귀네 빵집이라는 책은 가코 사토시라는 일본 작가가 그린 건데 5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하는 책이에요. 둘째가 9살인데 아직도 읽어달라고 갖고 와요. 까마귀 가족이 빵을 만든다는 얘긴데 재미있는 모양의 빵들이 많이 나오고 온 동네 까마귀들이 이 빵집으로 몰려가는 이야기가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림도 참 잘 그렸어요. 글의 내용도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읽어주기에도 좋고 또 아이 혼자 읽어도 재밌는 책이에요. 읽다 보면 작가가 책 곳곳에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기자기한 이야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 책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독일의 그림 형제가 19세기 초에 민남을 수집해서 펴낸 책이에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이런 옛날 이야기를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디즈니의 백설공주나 라푼젤 같은 이야기가 다 그림 형제 동화집에서 나온 거죠. 물론 원래 이야기는 디즈니 버전이랑 많이 다릅니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내용이 많아요. 그림 형제 동화집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저희 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룡소에서 나온 3권짜리 세트고 다른 하나는 현암사에서 나온 1권짜리예요. 처음에 비룡소판을 구입했는데 아이가 재밌게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현암사판이 원전에 있는 작품이 전부 수록되어 있고 김경현 씨 번역도 좋다는 말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이 현암사판이 책장에 꽂아 놓으면 참 멋있긴 한데 너무 많은 분량을 한 권에 담다 보니까 종이가 얇고 글씨가 작아요. 그리고 문체도 조금 딱딱하고요. 그래서 하나만 고르라면 비룡소판을 추천합니다. 펠릭스 호프만의 사파도 좋고 저는 한미희 씨 번역이 우리말로 읽었을 때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미하일 엔데의 모모를 번역하신 분이죠. 현암사파는 그림 현재 원작에 있는 200편 정도의 작품 전체에다가 미출간작들까지 추가한 거고 비룡소파는 그 중에서 101편을 번역한 거지만 작품 하나하나로 보면 전부 완역본이기 때문에 비룡소판 3권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피터래빗을 안 읽어서 피터래빗이 문구회사에서 만든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서 알고 보니까 이 베아트릭스 포터가 엄청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조금 소개해 볼까요? 재밌죠? 저희 집에 있는 책은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림도 예쁘고 소장용으로도 좋긴 한데 아이 혼자 보기에는 글씨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읽어주시면 좋고 작품 수가 꽤 많아서 단숨에 다 읽기는 어려울 거예요. 조는 물고기님이 특히 재밌다고 추천하신 이야기를 몇 개 소개해보면 피터 레빗, 벤자민 버니, 제레미 피셔, 제미마 퍼들덕, 못된 토끼 이야기, 티기 윙클 이 정도 되니까 뭘 읽어줄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 이야기들을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나왔네요. 삐삐 롱스타킹의 작가죠. 네이버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검색하면 이분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나옵니다.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동문학가라고 나와요. 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제가 이렇게 작가의 유명세를 길게 언급한 이유는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꼭 챙겨보셨으면 해서예요. 8살 때 에밀은 사고뭉치로 시작해서 10살쯤에 삐삐 롱스타킹 읽고요. 조금 더 크면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나 산적의 딸 로냐 등 좋은 작품들이 참 많아요.
이 에밀은 사고뭉치라는 책은 8살 아이가 글밥 있는 책이랑 친해지기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온도차는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둘째보다 첫째가 훨씬 더 좋아한 책인데 처음에 제가 읽어줄 때 저랑 애들이랑 셋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큰애는 1학년 때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지금 4학년인데 아직도 가끔씩 꺼내서 읽어요. 우리 집 둘째는 이 책보다는 나 이사 갈 거야 라는 책을 더 좋아합니다. 이 책은 언니 오빠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건 사실 아이들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책이에요. 한 청년과 아름다운 말에 관한 슬픈 이야기를 담은 몽골 민화를 일본 작가가 그린 책입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아이들마다 반응이 달라요. 우리 집 둘째는 말이 죽는 장면에서 슬퍼서 엉엉 울었고요. 첫째는 내용보다는 그림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 책의 그림을 그린 아카바 수에키치라는 작가가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큰 상을 많이 받았던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줬는데 너무 슬퍼서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먼저 읽어달라고 가져올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완성도가 높은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둘째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왜요? 라고 물어보는 딸아이와 아빠의 이야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왜요? 라는 말 정말 많이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귀찮을 정도잖아요. 그걸 풀어낸 이야기인데 아이들 입장에서 공감할 만한 장면이 많아요. 이 책의 그림 작가가 토니 로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호라이드 헨리나 데이비드 윌리엄스 시리즈 그림을 그린 분입니다. 이 책은 그림이 많은 구성이라서 혼자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그림체나 색감도 예뻐서 우리 집 둘째가 자주 꺼내서 보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필리파 피어스는 영국 아동문학의 거장이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만큼이나 유명한 작가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구입해서 기대가 컸는데 아이가 표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읽겠다는 거예요. 아이 성격이 억지로 하라고 하면 더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이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줬는데 첫 이야기가 바로 무지무지 잘 드는 커다란 가위라고 이야기에 몰입시키는 힘이 좋은 작품이거든요. 아이가 귀를 쫑긋하고 듣더니 계속 읽어달라고 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 작품 하나만 읽어봐도 왜 필리파 피어스를 거장이라고 부르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학교에 간 사자라는 책에는 8개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큰애는 무지무지 잘 드는 커다란 가위를, 둘째는 학교에 간 사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도망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이의 심리 묘사가 탁월한 작품이고 이 부분이 또 필리파 피어스의 강점이거든요. 이 학교에 간 사자는 초등 1학년에 혼자 읽기는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읽어준다면 1학년부터 해서 초등 2, 3학년까지 여러 번 봐도 좋을 책입니다. 필리파 피어스의 책은 워낙 훌륭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작가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아이들이 크면서 세이강에서 보낸 여름, 다람쥐와 마법의 반지,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등 대표작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그림이 참 멋져요. 우리가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불화 형식의 그림인데 저승의 세계를 그리는 데는 최적의 화풍인 것 같아요.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승에서 죄를 지으면 저승의 무서운 지옥에 가서 그만큼 죄값을 받고 반대로 이승에서 덕을 쌓으면 저승에서 공을 인정받아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불교적 윤회관과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호랑이가 이승에서 행한 일들이 다 우리 옛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이라 이 책 한 권을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옛날 얘기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림이 워낙 멋져서 집에서 소장하고 여러 번 볼 만한 작품이에요. 저희 집도 원래 빌려서 읽었다가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구입했던 책입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거인에 관한 이야기라 주제도 그렇고 그림체도 상당히 괴기스럽죠? 이 토미 웅거러라는 작가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 알자스 지방 출신이라 어릴 적에 나치 치하에서 전쟁의 어두운 면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 세계는 트라우마와 그걸 극복하는 강인한 인간의 힘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전쟁이나 홀로코스트 같은 극단적인 트라우마를 아이들 책의 주제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갖는 독자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인류의 지혜가 담겼다고 말하는 옛날 이야기들이 선과 악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어둡고 무서운 존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겪고 이겨내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참 재밌게 여러 번 본 책이에요. 사실 큰애는 어릴 때 이 작가의 크릭터라는 책을 좋아해서 지금도 자기 책장에 좋은 자리에 꽂아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우선 빌려보시고 아이가 좋아하면 구입하셔도 되겠어요. 이 책은 8살 아이라면 아마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자아가 강해지고 생각도 많이 자라는데 아직 어른이라는 큰 벽을 넘기는 어려운 나이잖아요. 이 책이 그런 좌절과 불만족을 통쾌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들 둘 다 좋아했던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 존 버닝햄이라는 작가의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이 작가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라는 책이 집에 있는데 제가 아이들 그림책을 보면서 미술 작품 보듯이 멍하니 그림만 한참 쳐다봤던 책은 이 책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하기 전에 표지를 보고 조금 의심을 했어요. 아이들 책 중에는 독자인 아이가 아니라 구매자인 부모의 향수를 자극한다던가 우리 것이 좋다는 걸 강조한 나머지 내용은 재미가 없는 책들이 간혹 있거든요. 마케팅에 낚이는 거죠.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시골집이나 할머니의 모습은 제가 어릴 적에나 보던 장면이지 요즘 애들의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좋은 책 맞더라고요. 우선 이 책은 어느 페이지를 봐도 풀, 꽃, 나무, 예쁜 시골의 풍경이 가득합니다. 이 작가의 그림에서만 볼 수 있는 색채가 있어요. 그림도 산나물을 캐러 가는 것부터 데쳐서 말려서 시장에 팔고 그 판돈으로 오기 간식이랑 강아지 사는 것까지 어느 하나도 그냥 넘길 장면이 없어요. 정말 작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여기 할머니의 모습이 어느 세대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 풍경을 전혀 모르는 우리 집 둘째이지만 할머니와 오기가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잘 이해하더라고요. 이 할머니 어디 가요 책의 또 다른 장점은 부모님이 읽어주면 예쁜 말놀이 책도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소개해 볼까요? 내용도 참 예쁘죠? 우리 집 둘째가 3년 넘게 꾸준히 보고 또 보는 책입니다.